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1과학 2단원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5강 생물 다양성 보전 시작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1.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 1. 생태계 평형 유지 생태계 평형이란 생태계를 이루는 생물의 종류, 수, 환경 거의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이 이루어지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먹이 그물은 복잡하게 얽혀지게 됩니다.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보존돼야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로 나누어 봅시다.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단순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복잡합니다. 먹이 그물이라는 것은 생물들의 먹이 관계가 그물처럼 얽혀 있다. 이건 생물 종류 수가 작으니까 단순하죠. 근데 여기는 생물 종류와 수가 많으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먹이 그물이랍니다. 생물 다양성이 낮으면 먹이 그물이 이렇게 단순하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그럼 생물 다양성이 낮을 때, 높을 때 나누어서 개구리가 현재 생태계 내에서 사라졌다 라고 했을 때 부흥의 상태를 봅시다. 개구리가 사라지면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진 부흥이가 먹이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차 부흥이도 사라진다. 부흥이가 사라지면서 멸종될 가능성이 커진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져도 들쥐도 부흥이의 먹이가 되고 토끼도 부흥이의 먹이가 되네요. 뱀도 부흥이의 먹이가 됩니다. 뱀이나 토끼, 들쥐를 먹고서 부흥이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라진 개구리 외에 대체 생물이 있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먹이 그물이 단순하면 멸종될 가능성이 크지만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높아야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보존이 되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 생물 다양성이 클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진다. 생물 다양성 보존이 필요한 이유는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면 우리 인간에게 생활에 필요한 재료도 제공해주고 산업용 재료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생활에 필요한 재료로는 벼, 보리, 밀 같은 식량을 제공해주고 목화는 면섭류를 만들죠. 뇌에 고치는 비단을 짤 수 있습니다. 면섭류나 비단 같은 섭류도 제공을 해줍니다. 주목나무에서는 항암제 원료를 채취할 수 있고 푸른 곰팡이는 항생제 원료가 되죠. 페니실린을 만든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의약품도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당나무에서 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도 제공해준다. 그리고 숲의 나무들을 가지고 목재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 이 모든 것을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면 제공을 해줍니다.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으로 첫 번째로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준다. 두 번째로 산업용 재료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생물의 생김새, 생활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도구를 발명한다라고 했는데 예로 곤충이 나는 모습을 보고서 비행기가 발명되었습니다. 고양이의 눈에서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도로 반사판이 만들어졌고 도꼬마리 열매, 숲을 걷다 보면 도꼬마리 열매가 바지에 달라붙죠. 잘 달라붙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벨크로라는 걸 제작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면 산업용 재료도 제공해주고 아이디어도 제공해줘서 우리 생활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세교과 과정에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생태계 서비스로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죠. 우리 인간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휴양림을 제공해주죠. 휴식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서비스가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생활에 필요한 재료 제공, 두 번째로 산업용 재료나 아이디어 제공해준다. 3.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고 했고, 둘째, 생물 다양성이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준다. 3. 생명의 가치를 부여해준다. 모든 생물은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은 생명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감소 원인은 주로 인간 활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감소 원인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식지 파괴, 외래종 유입, 남획, 환경오염, 기후변화. 먼저 서식지 파괴. 인간의 자연개발인데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토지 개발하고 도로를 건설해서 생물들의 서식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니까 결국 인간마저도 생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책으로 무분별한 개발 자제, 서식지 보존, 생태 통로 설치, 보호구역 지정 등이 있습니다. 생태 통로라는 것은 만약 지금 숲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를 건설해 버렸어요. 숲이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숲 둘 사이에 여기 있던 생물들이 서로 고립되어 버렸죠.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찾아가다 죽을 수도 있고 서로 공존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생태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생태 통로를 만들어주면 서로 내왕을 하게 되면 로드킬, 도시에 들어왔다가 밟혀 죽는다든지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된다든지 이런 위험한 일은 없겠죠.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도 그 사이에 이렇게 생태 통로를 만들어주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부딪혀 죽는 생물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생태 통로는 꼭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이 외래종 유입, 외래종 중에서도 천적이 없는 외래종. 먹이 그물에서 이 외래종을 먹이려 하는 생물이 있다면 번식이 자제되면서 적당한 개체수를 유지하게 될 텐데 천적이 없으면 무한정 늘어나는 거죠. 번식하는 거죠. 결국은 토종 생물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천적이 없는 외래종은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죠. 외래종으로는 큰잎베스, 가시박,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고 유입 경로와 관리 감시 퇴치를 잘해야겠습니다. 3. 남획, 불법 포획도 포함되겠죠. 이런 생물을 무분별하게 마구 잡는 것이 남획입니다. 번식으로 개체수 회복이 불가능한, 무조건 잡아버려서 좀 잡더라도 개체수가 회복되잖아요. 다시 생식을 하고 번식이 될 텐데 너무 많이 마구 잡아버리면 그 개체수가 점점 감소해서 사라지는 거죠. 멸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번식으로 개체수 회복 불가능한 특정 생물은 남획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남획이 생물 다양성 감소의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륙 사슴, 나도 풍란, 코뿔소, 코끼리, 고래 이런 것들을 남에게서 비싼 가격에 판다든지 비밀 거래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대책으로 불법 포획과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멸종 위기 생물을 지정하고 법률을 강화해야겠습니다. 4. 환경오염. 물, 대기, 토양 이런 환경이 오염되고 그리고 각종 쓰레기가 난무하다 보면 생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예로 해양 쓰레기를 뒤집어 쓴 바다 거북 이런 거 많이 보죠. 생존 위협을 받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관리해야겠습니다. 맑은 물, 맑은 대기, 비옥한 토양 이런 걸 환경 오염시키지 않고 보존해야겠습니다. 대책으로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겠습니다. 5. 기후변화. 새롭게 대두된 감소 원인입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수온이 상승하고 이렇게 바다 수온 상승으로 산호 생존이 위협되고 해수면이 상승함으로써 인간이 살 면적이 줄어들고 대책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되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다회용품을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으로 1. 서식지 파괴, 2. 외래종 유입, 3. 남획, 4. 환경오염, 5. 기후변화. 크게 5가지로 보았습니다. 3.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으로서의 방안,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방안을 알아봅시다. 개인적 차원으로 방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나무를 심고 야생동물 함부로 기르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곤충 채집도 하지 않죠. 그리고 함부로 야생에 있는 동물을 채집을 해서 개인 사유화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 공존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회적 차원의 방안은 외래종을 제거해야겠습니다. 정책을 세워서 국립공원 지정해서 보호를 해야겠고 생태 통로를 건설하고 멸종 위기 생물을 지정해주고 복원해야겠습니다. 따오기 복원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 교육 및 캠페인도 해야 되고 종자 은행을 설립해서 멸종되어서는 안 되는 종자들을 잘 보존해야 되겠죠. 3. 국제적 차원의 방안. 국가 간 협약을 맺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람사르 협약 많이 들어봤죠.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이 람사르 협약입니다. 습지 보호에 관한 겁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동식물, 천연자원 등 생물의 멸종 방지 및 보전 협약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3.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라고 하는데 무질서한 국제 거래 및 포획을 금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이다. 알맞은 것을 체크하시오. 생태계 내에 생물 종류의 수가 적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작죠. 그리고 먹이 그물이 단순합니다. 이러면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진다라고 했죠.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멸종될 위험이 줄어든다. 2번, 가난은 두 생태계이다. 1. 둘 중 생물 다양성이 더 큰 생태계는 생물 다양성이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것은 나가 되겠네요. 가보다도 생물 종류도 많고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더 큰 생태계는 나입니다. 2. 가나 중 옳은 것에 체크하시오. 어떤 생태계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지면 부엉이가 뱀, 토끼, 들쥐를 먹고 살 수 있지만 개구리가 사라진다. 부엉이는 살 수가 없네요. 먹이가 사라져서. 여기서 개구리가 사라지면 들쥐도 먹고 살 수 있죠. 먹이니까. 토끼도 먹고 살 수 있네요. 그리고 뱀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엉이는 1가지, 2가지, 아직 3가지의 먹이가 살 수 있으니까 멸종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엉이가 뱀, 토끼, 들쥐를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은 나가 되겠죠. 나. 다음 이 생태계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지면 부엉이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가입니다. 가는 개구리가 사라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멸종될 것입니다. 3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을 A, E 중에서 쓰시오. 1. 특정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으면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남획이죠, 이건. C입니다. 함부로 잡으면 안 되죠. 개체수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마구 잡아버리면 결국 멸종해버립니다. 2. 환경이 오염되면 그 오염에 약한 생물들이 사라진다. 환경오염입니다. 3. 토지건설, 도로건설 등 무분별한 자연개발, 우리 인간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식지 이런 생물들이 사라진다. 서식지가 파괴된 거죠. A입니다. 4. 새로운 곳에 천적이 없는 새로운 생물이 유입되어 토종생물이 위협을 받아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킨다. 천적이 없는 새로운 생물이 외래종이죠. 그래서 외래종은 유입을 막아야겠죠.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켜서 토종생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외래종 유입. 5. 기온 수온 상승으로
수온 상승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래서 서식 환경이 변합니다. 서식지의 생물들이 사라질 것이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기후변화. 4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 따른 그 대책을 나타낸 것이다.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 3의 A, E 중에서 쓰시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서식지 파괴, 외래종 유입, 남획, 환경오염, 기후변화. 크게 5가지 A, E 중에서 골라서 봅시다. 1. 불법 포획 및 거래 단속 강화. 지금 대책입니다. 멸종 위기 생물 지정. 남획에 대한 대책입니다. C. 2. 무분별한 개발 자재, 서식지 보존, 생태 통로 설치, 보호구역 지정. 이 대책은 서식지 파괴죠. 3. 에너지 사용 줄이기, 신재생 에너지 사용, 다회용품 사용. 에너지를 마구 사용해서 대기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5번. 가나는 숲을 가로질러 도시를 개발한 모습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는 농지가 연두색, 숲이 초록색, 도시가 회색입니다. 도시가 숲을 가로질러서 건설되었습니다. 두 숲에 살던 이 생물들이 서로 공존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 공존을 못하고 그래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생물 종류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거죠. 1. 동물의 찾길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쪽. 가. 도시를 가로질러 지나가야 되니까 찾길 사고가 많아지겠죠. 차단된 이 상태에서 지나가려면은 고속도로에도 야생동물들이 많이 로드킬 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통로를 세워주면 좋겠죠. 2. 숲에서 특정 생물의 개체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낮은 쪽은 나입니다. 통로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3. 숲의 생물 다양성이 더 낮은 쪽은 가입니다. 생물의 종의 수와 개체수가 점점 감소해서 멸종하는 생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삶에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나에서 설치한 것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서식지 파괴이죠. 나에서 설치한 것 이거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6번.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 곰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 까닭과 대책은 까닭은 기후변화죠.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해빙이 녹으면서 해빙 위에 살던 이 북극곰들이 살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식지가 감소했습니다. 까닭은 기후변화인데 그 대책으로는 기후변화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가까운 곳은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주면 탄소를 많이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7번.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토종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며 크니베스, 가시박,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 천적이 없는 생물을 무엇이라 하는가? 외래종입니다. 8번.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들이다. 어디에 해당하는 방안인지 A, C 중에서 쓰시오. 개인적 차원 방안, 사회적 차원 방안, 시대적 차원 방안 나누어서 봅시다. 1. 멸종 위기 생물 지정 및 복원. 이건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차원입니다. 2. 다회용품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 되죠. 개인적 차원입니다. 3.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이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 차원 방안입니다. 4. 람사르 협약.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이죠. 국제적 차원입니다. 5. 종자은행 설립하기.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차원입니다. 멸종 가능성이 있는 종자를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자은행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6. 생태 통로 건설. 생태 통로 건설도 개인이 할 수 없죠. 사회적 차원입니다. 주로 협약 같은 것은 국제적 차원이라면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사회적 차원입니다. 이게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들입니다. 9번.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나타낸 것이다. 혜택이 아닌 것을 체크하시오. 섬유나 종이, 의약품 등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다. 이건 다양성이 주는 혜택입니다. 주목나무에서 항암제, 푸른 곰팡이 항생제 원료 페니실린을 만듭니다. 의약품도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입니다. 3. 생물에 의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질병을 얻는다.
감염도 시키고 이것은 혜택이 아니고 피해입니다. 틀렸습니다. 생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소형 비행기를 발명한다. 이건 혜택입니다. 5. 울청한 숲은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킨다. 증가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죠.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없애주고 산소를 증가시켜주죠. 틀렸습니다. 벼, 보리, 밀 등 식량을 제공한다.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입니다. 맑은 공기, 물, 토양 등은 휴양림을 제공한다. 이건 생태계 서비스죠. 혜택이 되겠습니다. 10번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크게 3가지 쓰시오.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 주죠. 옆에 있는 지금 이런 것들 재료를 제공해 줍니다. 산업용 재료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여기 생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소형 비행기 발명한다. 이런 것들. 생태계 서비스, 지금 맑은 공기, 물, 토양 등 휴양림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생태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11번 생물의 서식지 감소에 따른 원래 살던 생물 종의 수와 변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체크하시오. X축은 보존되는 면적을 퍼센트로 나타냈습니다. 이 면적을 100%라고 할 때 이건 반으로 줄어들고 10%로 줄어들고 발견된 생물종이 처음에 100% 면적에 살 때 그때 발견된 생물을 100%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1.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개체 수는 증가한다. 서식지 면적이 100%일 때 종의 수가 이만큼 있었는데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반으로 감소했을 경우로 봅시다. 반으로 감소하니까 종의 수가 90%로 줄어들었죠. 종의 수가 줄어든 건 나오는데 개체 수가 어떻다는 데한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의 수가 작아지면 개체 수도 작아질 확률이 크죠. 면적이 감소하면 감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 개체 수에 대한 그래프는 없습니다. 없어서 아예 이 내용도 틀리지만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개체 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건 1번은 틀렸습니다. 2. 서식지 면적이 25%로 감소하면 서식지 면적이 지금 25%로 이렇게 감소해 버렸습니다. 100%일 때 생물종이 100% 유지하고 있었는데 25%로 감소하면 78%로 종의 퍼센트가 줄어들었네요. 원래의 78%가 된다. 종의 수는 맞습니다. 3.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생물 종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생물 종의 수도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 서식지 면적이 반으로 감소하면 원래 살던 생명의 수는 10% 정도 감소한다. 반으로 감소하면 원래 종은 90%가 되었으니까 10% 감소했네요. 10% 정도 감소한다. 맞습니다. 5. 서식지 면적이 10%로 감소하면 10%로 감소했습니다. 원래 살던 생물 종의 수는 반으로 줄어든다. 10%로 서식지 면적이 줄어들으니까 종의 수가 50%로 감소했네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번, 3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